220년 초봄이었습니다. 낙양 궁궐에 조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사람이 이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66세, 난세를 평정하고 문학을 꽃피운 영웅의 생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 밖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4세 조비, 31의 조창, 28의 조식. 3사람 모두 무선왕후 변씨가 낳은 친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3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줄을. 조비는 훗날 황제가 되었지만 39세에 요절했습니다. 조창은 무공을 떨쳤으나 34세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조식은 천재 시인이었으나 유배 생활 끝에 4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조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3 아들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3 형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왜 똑같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들이 각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진수의 삼국지 정사 기록을 통해 조조의 3 아들, 조비 조창 조식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3 형제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비, 조창, 조식은 모두 조조와 무선왕후 변씨 사이에서 태어난 친형제입니다. 조비는 187년생으로 차남이지만 사실상 장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실 장남 조왕이 197년 장수와의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조창은 189년생으로 넷째 아들이었고 조식은 192년생으로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삼조라고 하면 이 3 형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삼조는 조조, 조비, 조식을 말합니다. 조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창은 문인이 아니라 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조라는 표현은 건한문학의 중심에 섰던 3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조는 단가행과 같은 명작을 남겼고 조비는 전론이라는 문학기평서를 썼으며 조식은 낙심부를 비롯한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창은 달랐습니다. 정사 삼국지 위서 조창전에 따르면 조창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술에 몰기를 좋아했고 힘이 보통 사람을 넘었으며 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조가 시경과 서경을 읽으라고 했지만 조창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아들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물었을 때 조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수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조창이 답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창을 황수아, 즉 황색 수염을 가진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염이 금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창은 실제로 뛰어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비와 조식은 어땠을까요? 조비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져서 전론에 따르면 6살 때 이미 활을 좌우 어느 쪽으로도 쏠 수 있었고 8살 때는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검술도 뛰어났고 문학적 소양도 탁월했습니다. 붓을 들면 그대로 훌륭한 문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비의 정치적 감각이었습니다. 조비는 통이 크고 성격이 원만했으며 어릴 때부터 조조를 따라 전쟁터에 다니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조조는 조비를 신뢰했고 중요한 일에 자주 참여시켰습니다. 반면 조식은 순수한 문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총기가 있고 시문에 뛰어나 조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드러났는데 동작대를 노래 안 부는 형들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조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문에 뛰어난 재주를 보인 비운의 천재다. 자, 이렇게 3 형제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비는 정치와 문무, 조창은 무예, 조식은 문학.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재능이 한 가지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조의 후계자 자리였습니다. 조조가 후계자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이왕이 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조조는 조식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모계와 최염 같은 신하들은 장자 상속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의 예를 들며 재능만 보고 후계자를 정하면 혼란이 생긴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장남 원담 대신 셋째 원상을 총애했다가 결국 아들들 간의 내전으로 가문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식의 처신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조식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식은 자유분방한 성품의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심지어 조식은 천자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수레를 타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조조는 이를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19년에 일어났습니다. 조인이 번성해서 관우에게 포위당했을 때 조조는 조식을 장군으로 임명해 구원군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식은 술에 취해 조조의 명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진노했고 조식의 모든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배송지가 주석으로 인용한 위시 춘추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때 조비가 조식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조조의 명령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식은 조비의 음해 공작에 희생된 셈입니다. 하지만 정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식은 평소에 음주를 절제하지 못했다고. 글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면 조식의 음주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비는 어땠을까요? 조비 곁에는 뛰어난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마이와 가후가 대표적입니다. 가후는 조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재능을 보이지 말고 효심을 보이십시오. 조비는 그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조조가 출정을 떠날 때 조식은 멋진 문장으로 아버지의 덕을 칭송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조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조는 조식의 문장보다 조비의 눈물에 더 감동했습니다. 217년 조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비를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조비는 세자로 책봉되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옆에 있던 신비의 목을 끌어안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창은 어땠을까요? 조창은 후계 경쟁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 공부를 싫어하던 조창이 제왕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창도 나름의 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18년 북방의 오한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창이 토벌에 나섰습니다. 조창은 선봉에 서서 용맹을 떨쳤고 오한족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황수아가 참 대단하구나. 북방 평정의 보고를 위해 조조를 만나러 가던 조창에게 조비가 충고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처신하라. 조창은 조비의 말을 따라 조조 앞에서 공로를 주변 장수들에게 돌렸고 조조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형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20년 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조가 죽었습니다. 조조는 낙양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조조는 장안에 주둔하고 있던 조창을 급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조창이 도착하기 전에 조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비와 그의 측근들은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창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사 삼국지 진교전에 따르면 당시 조비 측의 여론은 조창을 크게 의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죽자마자 절차를 생략하고 조비의 즉위를 추진해 하루 만에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조창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주관하던 가규에게 옥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가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은 따로 있으니 당신이 알 바 아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가규가 이렇게 묻는 것으로 나옵니다. 군우께서는 상을 치르려 오신 겁니까? 아니면 왕위를 다투려 오신 겁니까? 조창이 다른 뜻이 없다고 해명하자 가규는 다시 지적했습니다. 다른 뜻이 없다면 왜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까? 하지만 정사에는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규와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조창이 옥세를 요구했다는 것만 전해집니다. 더 흥미로운 기록은 위략에 나옵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창은 조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왕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너를 후계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조창은 조식을 부추겼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하지만 조식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원씨, 형제의 말로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조식의 이 대답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원소의 아들들은 후계를 두고 다투다가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조식은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창의 제안을 거절당한 후 상황은 조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조창은 병력을 물리고 혼자 궁에 들어가 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조비에게 병력을 양도한 후 자신의 영지로 돌아갔습니다. 조비는 220년 위왕 자기를 계승했고 같은 해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후한이 멸망하고 조이가 건국된 것입니다. 황제가 된 조비는 동생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먼저 조비는 조식의 측근들을 처리했습니다. 정의와 정의, 형제는 조식과 친하게 지냈는데 조비는 이들을 죽였습니다. 조식의 스승이었던 양수도 이미 조조 때 처형당했습니다. 조식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정사는 전합니다. 소설 세설신화에는 유명한 칠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비가 조식에게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지으라고 명령했고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조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콩을 삶아 콩국 끓이네. 콩물을 걸러 즙을 만드네. 콩깍지는 솥 아래 타고 있고 콩은 솥 안에서 눈물 짓네. 본래는 같은 뿌리에서 났건만 서로 지지기가 어찌 이리 급한가. 조비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조식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 조식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설이라고 전하지만 상징적이다. 즉, 칠보시는 후세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시가 담고 있는 메시지, 즉 형제가 서로를 해치는 비극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조비는 조창과 조식을 멀리 변방으로 보냈고 한 곳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계속 임지를 옮기게 했으며 엄격히 감시했습니다. 조식은 10년 사이에 몇 번이나 임지를 옮겨야 했고 생활도 궁핍했습니다. 조식은 곧잘 자신을 굴러다니는 쑥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자주 장문에 상소를 올려 나라의 일에 대해 논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칠 관직을 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입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식의 재주에 대한 시기심에다 세자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원한이 조비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기록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조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비는 조창에게 5,000호를 추가해 주어 1만 호를 다스리게 했고 221년에는 공으로 봉했으며 222년에는 다시 왕으로 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우를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23년 조창은 병을 얻어 죽습니다. 34세의 나이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조창은 맹수를 때려잡을 정도로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30대 초반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과연 자연사일까요? 세설신화는 이렇게 전합니다. 조창은 조비에 의해 독살되었다. 물론 이것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비에게 조창을 죽일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창은 조조 사망 직후 군권을 쥐고 수도로 들어와 조식과 연합을 시도하면서 이미 조조 생전에 정해진 후계 구도를 위협했습니다. 조비 입장에서 조창은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식은 조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조비는 226년 39세의 나이로 죽었고 조비의 아들 조예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조예 시절에도 조식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조예가 장안으로 행차했을 때 조예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무선왕후를 내세워 조식을 옹립하려는 시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조식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조식은 더욱 의심받고 감시받아야 했습니다. 조식은 본국에서 백성들의 빈곤한 생활을 보고 표를 올려 그들을 비옥한 땅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기도 했고 조예가 본국의 장정들을 마구 차출해 가자 이를 반대하는 표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가뜩이나 위태로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감수하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232년, 조식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살해당하고 연이어 딸도 잃는 등 절망하고 근심 속에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형제의 일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식은 세 형제 중 가장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졌습니다. 조조도 이를 인정했고 한때는 조식을 후계자로 세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권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조식에게 부족했던 것은 처세술이었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했고 자유분방한 성품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반면 조비는 재능에서는 조식에 못 미쳤을지 몰라도 상황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둘째, 힘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창은 세 형제 중 가장 강했습니다. 군사적 재능도 뛰어났고 조조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조조 사망 직후에는 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조식과의 연합도 거절당했고 결국 조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권력은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조비는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진수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비는 넓은 도량과 공평한 마음으로 정사에 힘썼으니 더욱 오래 성덕을 쌓았더라면 현군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생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조식의 측근들을 죽였고 조식을 계속 감시했으며 조창도 의심했습니다. 친형제라도 권력 앞에서는 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역사는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에서 조비가 승자였습니다. 조비는 황제가 되었고 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더 기억하는 것은 조식의 시입니다. 조조, 조비, 조식은 삼조로 불리며 건한문학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조식의 낙심부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조창의 무궁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한 세대에 그치지만 문학과 업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이 세 형제가 보여줍니다. 다섯째,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조식은 조창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원시 형제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식이 조창과 연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고 조식도 조창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조식의 거절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평생 유배 생활을 해야 했지만 목숨은 보존했고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조직에서도 가족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항상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 가치입니다. 조비는 황제가 되었지만 39세에 죽었고 조창은 힘이 셌지만 34세에 죽었습니다. 조식은 유배당했지만 41세까지 살며 불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형제 간의 경쟁입니다. 조비, 조창, 조식은 모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그 유대는 무너졌습니다. 가족 기업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부모의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입니다. 조조의 세 아들은 1800년 전에 이미 그런 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식이 칠보시에서 노래했듯이 본래는 같은 뿌리에서 났건만 서로 지지기가 어찌 이리 급한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조의 세 아들은 각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서로를 위해 쓰지 못했습니다. 만약 세 형제가 협력했다면 어땠을까요? 조비의 정치력, 조창의 군사력, 조식의 문학력이 합쳐졌다면 위나라는 훨씬 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형제 간의 경쟁이었고 그 결과는 세 사람 모두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조비는 황제가 되었지만 동생들의 재능을 활용하지 못했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조창은 용맹을 떨쳤지만 의심받다가 요절했습니다. 조식은 천재였지만 평생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역사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재능의 한계를, 형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220년 조조가 죽었을 때 세 아들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비는 권력을, 조창은 명예를, 조식은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각자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 사람을 모두 기억합니다. 황제 조비를, 무장 조창을, 시인 조식을. 그들이 경쟁자였다는 사실도, 형제였다는 사실도 함께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한때이지만 재능은 영원하고 형제는 소중하다고. 조조의 세 아들은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